그동안 문헌으로만 존재했던 600년 전 기장읍성의 초창기 성곽이 발견됐습니다. 기장읍성의 원형이 확인되면서 국가사적 승격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제20회 부산불꽃축제가 광안리와 이기대, 동백섬 일대에서 15일 저녁에 열립니다. 20주년을 맞은 올해 불꽃축제는 최근 조명 개선 공사가 마무리된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우선등재 목록으로 선정되면서 세계유산 등재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기존 9곳의 영도다리와 복병산 배수지가 포함돼 총 11곳의 유산으로 재구성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그동안 문헌으로만 존재했던 600년 전 기장읍성의 초창기 성곽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성벽보다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최초 성곽 유적이 확인된 건데요. 기장읍성의 원형이 확인되면서 보류됐던 국가사적 승격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장읍 서부리. 파헤쳐진 흙더미 사이로 길게 패인 굴곡과 돌 무더기가 눈에 띕니다. 조선 초기에 축성된 것으로 기장군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꼽혀온 기장읍성의 초기 형태 발굴 현장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기장읍성이 처음 쌓였던 성벽과 그 앞을 둘러싸던 도랑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흙층 사이로 당시 축성 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성벽 아래 조선 세종 시기인 1425년께의 성곽 흔적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에 다시 쌓아 올린 성벽이 겹쳐 있어 문헌에 기록된 초축에서 개축 과정이 실제 지층 구조로 드러난 겁니다. 또 도랑은 지대가 높은 북서쪽에서부터 지대가 낮은 남동쪽으로 32m 길이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15세기 분청사기와 백자 조각 등이 발견돼 당시 시설의 사용 시기와 축조 시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굴로 기장읍성의 원래 규모와 축성 방식, 당시 방어 체계 등을 복원할 수 있는 단서도 새롭게 확보됐다는 평가입니다. 지금 기장읍성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초축 채성 관련 시설은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조사에서 초축 채성 회자가 개축된 채성 아래에서 중복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증서 관계나 출토 유물을 통해서 초축 채성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기장읍성이 역사 자료 보완을 조건으로 국가사적 성격이 보류된 상태인 만큼 관련 절차 진행에 따라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장읍성 국가사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장읍성 일원의 역사사적 공원 조성을 본격화하면서 인근 기장시장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장군은 남은 구간 발굴을 통해 초기 성벽의 전체 형태가 더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의 대표 축제죠. 제20회 부산불꽃축제가 15일 저녁 열립니다. 20주년을 맞아 특별한 연출은 물론 숨은 명당과 안전대책까지 관심인데요. 권정숙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권 기자, 올해 부산불꽃축제가 20주년을 맞았는데요. 예년과 다른 특별한 볼거리가 준비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주년을 맞은 올해 부산불꽃축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데요. 총 3부로 구성됐고요. 15일 저녁 7시 가수 지드래곤의 음악으로 20주년 축하 불꽃쇼 1부의 막을 연 뒤 7시 15분부터 2부 해외 초청 불꽃쇼를 펼치고 이어 7시 30분부터 3부 부산 멀티 불꽃쇼로 가을밤을 수놓습니다. 200발이 동시에 터지는 멀티플렉스 불꽃, 25인치 초대형 불꽃,
부산 불꽃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나이아가라 불꽃까지 수만 발의 불꽃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광안리, 이기대, 동백섬 세 곳에서 동시에 불꽃이 연출돼 20살 부산 불꽃축제의 진가를 밤하늘에 마음껏 펼칠 예정입니다. 네, 불꽃을 보기 좋은 명당 자리를 찾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추천할 만한 숨은 명당이 있을까요? 네, 물론 가장 잘 보이는 곳은 단연 광안리 체육장 메인 해변입니다. 하지만 인파를 피해 여유롭게 즐기고 싶다면 광안대교를 한눈에 보면서도 광안리보다는 여유로운 밀락 수변공원, 높은 곳에서 광안대교와 불꽃을 담을 수 있는 이기대 동승말 전망대, 마린시티 고층 빌딩과 어우러지는 동백섬,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간비요산 봉수대도 좋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며 여러 포인트에서 관람이 가능한 달맞이길 일대도 좋은 선택이고요. 특히 올해는 세 지점에서 동시 연출되는 만큼 해운대 마린시티 산책로와 더베이 101 일대, 황령산 전망대와 장산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20주년을 기념해 더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여서 교통 혼잡도 예상되는데요. 시민들이 알아둘 교통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축제에는 10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통이 통제되는데요. 먼저 축제 당일인 15일 오전부터 광안 해변로의 차량 진입이 차단되고요. 오후 3시 30분부터는 광안대교 상층이, 오후 6시 30분부터는 하층이 전면 통제됩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을 위해 지하철은 총 200회 증편하고 배차 간격은 3분에서 4분으로 단축됩니다. 수영, 광안, 금년산역은 혼잡하면 무정차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21개 노선을 집중 배차하고 일부는 자정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네, 불꽃축제는 매년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행사인데요. 올해 안전관리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네, 올해는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7천여 명의 안전관리위원을 배치해 수용구와 남구, 해운대구 전역을 관리하는데요. 특히 광안리 체육장은 총량제를 시행해 수용 인원을 초과하면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요. 올해는 해변로에 인파 분산용 안전펜스와 비상대피로 4곳을 확보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합니다. 또 특수 차량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구급차와 응급의료 부스도 배치해 위급 상황에 대처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권정숙 기자였습니다. 한국 전쟁기 피란 수도 부산의 유산이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으로 선정되면서 세계유산 등재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부산시는 13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보류됐던 구성유산 간 연계성, 보호관리 계획,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완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기존 9곳의 영도다리와 복병산 배수지를 포함한 총 11곳의 유산으로 재구성해 우선 등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유네스코 예비평가 등 후속 절차를 준비하면서 신청서 완성도를 높이고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유산 보존과 등재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 광안리에서 수영강, 해운대 바다를 달리는 수영만 해상 관광 택시가 내년부터 운항합니다. 부산시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요트탈레를 선정하고 친환경 12인승 선박 6척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시험 운항 후 하반기 본격 운항에 나설 예정입니다. 탑승객들은 이동 중에 광안대교 야경과 해운대 마천루, 수영강의 도시 풍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습니다. 시는 해상택시가 육상교통 분산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일광읍의 첫 공립도서관인 일광도서관이 14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일광도서관은 총 사업비 190억 원을 들여 연면적 3천여 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종합자료실과 어린이 자료실, 멀티미디어 존 등 다양한 공간을 조성해 약 5만 권의 장서를 갖췄습니다. 도서관은 12월 정식 운영을 앞두고 약 보름간 시범 운영을 진행하며 이 기간에는 도서 대출과 타관 반납을 제외한 자료실 이용과 열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장군은 이번 개관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향후 도서관을 중심으로 일광읍의 생활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정경찰서가 가게 주인을 협박하려고 흉기를 들고 찾아온 60대 남성을 신속한 대응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금정구의 한 가게에서 배달 주문한 손님이 칼을 들고 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업주에게 출입문을 잠그도록 안내한 뒤 다른 장소에서 출동한 것처럼 행동하며 가게 주변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경찰은 잠시 뒤 가게 문을 두드리며 접근한 남성을 발견해 불심 검문을 실시했고 소지품에서 포장된 흉기가 확인되자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해 중국 훈춘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물류 개척단을 파견하며 유라시아 수출길 개척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부산경제진흥원과 지역 물류기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현지 보세구와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자루비노항 등을 방문해 물류 인프라와 운송체계를 점검하고 부산발 북극항로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 지역 물류기업인 레오나 해운항공과 러시아 물류기업 트리아다 DV가 물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부산시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물류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 부산 블라디보스토크 물류 활성화 포럼을 열어 복합운송 인프라 구축과 북극항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구체적 협력 과제를 제시했고 양 도시 간 문화, 청소년, 체육 분야 교류 확대도 논의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파견으로 기존 미중 중심 수출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물류 루트를 확보하고 부산 훈춘,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물류벨트 구축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부산, 극동, 유럽 복합 물류 루트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국내 최대 국제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에서 경남 공동관을 마련해 도내 게임 기업 9개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현장에 경남 글로벌 게임센터를 중심으로 공동관을 조성해 PC, 모바일, VR, AR 등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한 커넥트월드, 뉴비전, 플레이 메피스토알츠 등 9개 기업이 참가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전시부스 임차와 장치, B2B 비즈 매칭, 홍보 마케팅 콘텐츠 제작, 현장 통역, 전후 컨설팅 등 전시회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일반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는 B2C 콘텐츠와 SNS 이벤트도 운영해 현장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경남 글로벌 게임센터는 올해 플레이 엑스포와 도쿄 게임쇼 참가 지원에 이어 지스타를 마지막 글로벌 전시 지원 프로그램으로 추진했습니다. 저희 이제 글로벌 게임센터에서는 이런 경남의 게임 기업을 육성하고 이제 인큐베이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경남 공동관 운영을 통해서 이제 게임 기업들을 더욱더 알리고 그리고 판로를 개척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창녕소방서가 119 안심콜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적극 당부했습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119 신고 시 환자의 이름과 주소, 질병 이력, 보호자 연락처 등이 사전에 등록돼 구급대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신청은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119 안심콜은 구조, 구급대원이 현장 도착 전부터 환자의 정보를 파악해 맞춤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라며 독거노인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은 적극 등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영시가 바다 위의 예술 통영대교를 주제로 전국 사진, 쇼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진 부분은 1인 3점, 영상 부분은 1분 이내 쇼폼 영상을 개인 SNS에 게시하면 됩니다. 접수는 내년 1월 16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